안녕하십니까. 학군과 교육의 심정섭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순서가 전문가 분께서 저한테 질문 주신 그 교육 관련 요즘 현안, 중요한 현안에 대한 답변을 6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지가 이거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죠. 교육의 대물림이나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제 교육의 어떤 경제적 계층화, 경제적 계급이 그 다음에 교육으로 그 이전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사실상 통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시면서 이런 현실이 정말 느껴지시나요? 관련돼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 굉장히 사실 많이 받는데요. 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에 그렇게 사실 동의를 하지 않는 좀 그런 입장인데요. 그게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좀 성공하는 거 이제 끝났다. 뭐 그런 이제 비관적인 어떤 견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방법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인터넷 강의 그런 게 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본인이 사실 의지만 있고 공부를 한다면 그다음에 요즘 또 오해가 많죠.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 요즘 스카이캐슬이란 좀 드라마 때문에 또 그런 데서 뭐 이렇게 그 뭐죠? 내신도 뭐 서로 이렇게 조작하고 밀어주고 뭐 그다음에 학생부 뭐 학업 그 코디네이터 같은 분들이 이제 돌봐주는 그런 아이들이 뭐 자소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부터 지도를 받으면서 뭐 트레이닝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비관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는 한데 사실은 그런 가운데서도 잘 찾아보면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카이캐슬에서 지금 서울대 의대를 가는 걸 뭐 그런 소재로 지금 했잖아요. 근데 서울대 의대에서도 80%가 그 수시로 뽑거든요. 20%가 지금 정시고, 그리고 그 80% 가운데 그한 20, 30%는 지역 우수자 전형으로 뽑게 돼 있어요. 전국에서 뭐 그 특목고라든지 명문대를 나온 그 아이들이 뭐 수시 그 학습 코디네이터 받아가지고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은 3, 40% 되는 거고 한 2, 30%도 그렇게 가고 또 그다음에 그 뭐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이나 정시 자체 인원도 20%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나는 좀 가난하고 그래도 나는 굉장한 의지를 갖고 어 뭔가 동영상 강의를 봐가지고 그다음에 학원을 다녀가지고 뭐 이렇게 막판에 뭐 재수종합학원 뭐 그런데 뭐 장학생으로 뭐 가가지고요 좀 돈이 없고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뭐 수능으로도 사실 승부를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뭐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금 많이 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의도는 그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가난한 애들이 교육으로 성공하는 거 힘들다. 그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실 수 있나? 이렇게 뭐 예를 그 이거에 대한 원래 질문하신 의도에 대한 답변을 하나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재수만 해도 그렇죠. 최근에 지금 2022년 그부터 적용이 되는 그 수능 제도 개편안 그 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정시 비율을 30%로 늘리기로 했다고. 이제 그게 전체적인 대학 정원으로 보면 이미 30%가 넘는데 상위 17개 대학이 이제 30%가 안 넘는 대학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20%대고 그러니까 10%더 늘려라. 왜 그럴까요? 국민 정서 분위기상 지금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서 뭐 봉사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진로 체험 활동을 하고 창의적 뭐 체험 활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선생님이 그런 양으로 표시하지 않고 질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어떤 정성 평가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를 한 게 믿을 수가 있느냐? 깜깜이 전형이다. 있는 집안의 아이들만 몰아주는 거 아니냐? 특히 뭐 내신 잘 되는 애들만 모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불평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뭔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특목고가 아니라 일반고 같은 데서도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교육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나와서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제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학력고사나 수능을 봤던 세대들이니까 나 뭐 그런 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뭐 미래 스토리 교육이나 뭐 어떻게 되는 거 그다음에 뭐 학종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점수를 공평하게만 보내줘라고 하는 이 형평성의 논리가
너무 사실은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또 그때가 좀 선거 때랑 맞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그 뭐 제도를 바꾼다거나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반대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보수 세력의 어떤 공격을 받기가 싫으니까 1년 유예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서 좀 타협적인 책으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수능을 비중을 늘리는 거는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오히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수능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수능만 잘 보는 정시로 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수능 과목에 안 나오는 과목은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거 현장이 그냥 황폐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체육 시간에 체육을 했나요? 자습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다음에 수능 본인이 선택 과목이 아닌 그런 과목 시간에 그 수업을 들었나요? 혼자 그냥 선생님 얘기하시고 내신 나오는 정도만 하고 자기는 딴 문제집 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공평하다고 하는 수능으로만 다 확정을 하면 고등학교 3년은 뭐하러 학교로 갑니까? 그냥 아예 재수종합학원에 일찌감치 내신 안 좋으면 등록해서 2년치 뭐 재수 그 공부만 하고 수능 공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뭔가 국민의 이해를 구해서 100년 대계를 쌓고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이 교육 현장이나 아니면 정치 현장 아니면 그 교육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 이거에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정시를 확대하는데 그렇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그나마 좀 학종이 있고 그러니까 야 수업에는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좀 이런 책도 같이 읽어보자 이런 걸 갖고 뭐 선생님이 내신이라든지 뭐 수행평가 같은 걸 해볼 거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요? 교육 현장에서는 그나마 이런 것들이 있고 내신이 강조되고 선생님이 써주는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의 어떤 내용이 중요하니까 수업을 컨트롤할 수 있고 좀 뭔가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또 문제 의식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오지선다로 미래를 오지선다의 하나의 정답만 있는 그 문제지를 열심히 풀면서 정해진 시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미래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하여간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상위 30개 대학도 우리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수능 비율을 30% 정시를 늘려라. 수능으로만 뽑아주는 정시를 30% 늘려라. 이렇게 지금 났어요. 그러면 그 늘어난 한 20%대에서 20에서 25%대에 있는 상위 17개 대학의 그 정시 정원이 30%로 늘면 그 늘어난 정원이 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5천 명의 그 자리를 더 차지하는 학생들은 누굴까요? 그 수능 1, 2등급 비율이 높은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이 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에요. 보통 2017년, 뭐 18년 통계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2016년, 2017년 수능 1, 2등급이 높은 비율 이런 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각 학교라든지 아니면 정부 같은 데 이렇게 통보해서 받아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1등부터 35가 다 특목고 자사고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유형 일반고 이런 학교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고에서는 또 누가 가져가요? 재수하는 학생들이 가져갈 거죠. 근데 지금 재수하는 비용이 기숙학원에서 재수하고 그러면 한 달에 250에서 300 들거든요. 그러면 1년 뭐 예산하고 그러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대학 학비 한 3, 4개년 학비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가정 형편에서 한 달에 250에서 300 정도 또 아이가 하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두세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교육비를 넉넉하게 쓸 만한 가정은 우리나라 중상층 이상의 가정들이죠. 결국은 있는 집안이 또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뒷부분에서 하나 나올 텐데요. 뭐 강남권 명문 일반고라는 데 있잖아요. 서울대를 7, 8명 이상 보내는 그런 학교들이나 아니면 뭐 서울의 광역 자사고라든지 뭐 특목고라든지 전국 단위 특목고라든지 이런 데에 재수 비율이 어떤 학교는 6, 70%가 넘어가는 비율이 있어요. 졸업을 100명이 하면 6, 70명이 재수 삼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수 삼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에 2, 3천만 원. 없으면 뭐 독학 재수라고 뭐 본인이 동영상만 보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쓰겠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집안은 누굴까요? 경제적으로 있는 집안이 또 그러면 재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물어보신 의도대로 정말 이게 교육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 돼가지고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를 승부를 보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힘들다라고 하는
것의 뭐 사례를 얘기해 달라. 그러면 재수를 우선 하나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지금 정시 비중이 늘어나서 가뜩이나 재수가 또 늘어나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수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또 있는 집 아이들이 또 재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평이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통념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답변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이 말 자체를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우선은 더 이상 개천이 없어요. 개천과 용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죠? 개천은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용은 이제 교육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불이에요. 3만 불 시대에 저기에서는 더 이상 개천이 없는 게 당연하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저소득층들은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만큼 잘 살고 여유 있는 집안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래서 인지 교육을 잘 따라오고 해외 연수도 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런 것도 재미있게 본인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서 이렇게 보수화되고 또 있는 집안이 더 교육을 잘 시키고 이러는 부분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이게 싫으면 이제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대타협을 해서 유럽식으로 정말 대학을 다 평준화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가고 싶은 애들만 가게 하고 그게 되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학벌 사회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모순부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학벌 사회를 없애려면 대학을 다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업의 귀천을 없애야 돼요. 또 어떤 비중이 있어야 됩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대타협을 한 다음에 뭐 그렇게 해서 다 같이 그러면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그렇지 공부가 아닌 애들은 공부가 아닌 걸 만들어준다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는 것보다 사회 개혁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진보 정당들을 후원해 주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정당들이 집권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은 뭡니까? 여전히 경쟁과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돈으로서 대학을 가고 대학 학비가 다 공짜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다 보조를 해준 게 아니고 이거 다 사회주의적이고 싫다고 그러시니까 이런 자본주의적인 미국이나 일본 모델을 가고 있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사회들 보면 미국만 해도 명문대 아이비리그 가는 자녀들이 다 돈 있는 집안들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런 보조적인 장치가 있어야죠. 돈이 없어도 공부를 잘하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게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우리 뭐 특목고라든지 그런 데 갈 수 있죠. 그 사배자 전형이라고 사회적 배려 전형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제도들이 좀 현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해 보거나 아니면은 또 정말 이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은 동영상 강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기회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 좀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지금 학종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학종도 인천 지역만 해도 사실 제가 얘기를 인천이 학군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약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인천의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해주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얘 성적으로 수능을 봐서 가면은 탑 한 50위, 60위권에 갈 애들을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학생부를 좀 잘 써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탑 한 30위, 40위권 대학으로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활용하려고 그러는 뭐 인천이나 다른 몇몇 그 지방 교육청들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는요. 또 관심 있는 그런 학교들은 이렇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좋은 자원들이 어디로 빠져나간지 아세요? 다 목동이나 서울권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 인천이 굉장히 학군적으로 좀 약한 지역이라고 사실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좀 안 좋은 환경에 있다고 그래도 그 환경에서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해가지고 괜히 명문외권에 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떨어지고 그러는 것보다 여기서 학종에 좀 혜택을 받고 뭐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어진 환경에서 좀 경제적 형편은 좀 덜하지만 학교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의 노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불평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언론의 책임도 있는데 좀 기사가 나오고 그럴 때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도 제 책에 보면 그런 갈 수 있는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평만 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틈새를 찾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끝났다. 이거는 자꾸 그래 우리나라는 정말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으로 성공하는 세계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정말 못 살 세상이고 헬 조선이야. 이런 것만 부정적인 인식만 자꾸 강조를 하면서 그 틈새에 있는 좀 좋은 기회들을 많이 못 보게 하는 또 잘못된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좀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인천 지역의 학종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정말 대학 레벨을 올려주고 그런 좋은 학교들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육청 사례들을 많이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더 많이 소개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언론의 보도의 책임도 또 누가 또 가지고 있습니까? 또 언론의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뭐 인터넷 기사 검색 같은 거 할 때 그런 좀 좋은 얘기, 좀 바람직한 얘기,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기사들은 안 읽어요. 안 읽고 뭐 읽습니까? 자극적인 얘기들. 이제는 뭐 헬조선이다, 스카이 캐슬이다. 더 이상 이제 공부를 저기 하는 건 끝났다. 이런 부분에 뭐 불공평하고 좀 안 좋은 이런 자극적인 부분들만 자꾸 강조가 되니까 이런 악순환이 더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제도를 한들 그 인간이 완벽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학벌 사회라고 하는 모순 위에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좀 잘못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주어진 틈새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을 좀 말해보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나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기회는 있다. 그리고 좀 지혜를 갖고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들에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좀 주어진 기회들, 그것을 학교라든지 또 뭐 학원이라든지 뭐 주어진 교육적인 어떤 소스나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또 동영상 강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